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직접 만나 현안을 타결하려 하기보다는 여론조사 추이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오늘 제94주년 학생 독립운동 기념식이 열립니다. 정율성 사업을 두고 광주시와 갈등 중인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광주에 와서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됩니다. 광주상공회의소와 광주경총 등 경제단체들이 광주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광주시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개월 만에 다시 4%대로 올랐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최근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무안과 한평 군민들 여론조사에 큰 기대를 거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양 시도가 협상과 토론으로 현안을 책임 있게 푸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에만 의존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연구원이 지난 2달 동안 시작한 무안 군민과 한평 군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가 최근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평군의 경우 여론조사를 실시한 지 한 달 만에 찬성이 반대를 앞지르는 결과가 나왔고 무안군도 찬반의 격차가 크게 좁혀져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광주시와 전라남도 모두 반색했지만 그 이유는 제각각이었습니다. 광주시는 찬성이 더 높게 나온 첫 여론조사라며 한평 군민 여론조사 결과에 고무됐고 전라남도는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통합 이전에 찬성하는 무안 군민들 여론이 과반을 넘겼다며 반가워했습니다. 이번 달과 다음 달에도 나올 광주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가 기대를 모으자 이번엔 전라남도도 전남연구원을 통해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ARS라든지 유선전화 방식으로 할 것인지 모바일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조금. 김영록 지사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광주시의 군공항과 민간공항 동시 이전에 대한 답변을 재차 요구하자 그러자 이번엔 강기정 시장이 한평군이 실시하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도 한번 봐보자며 또 한 번 여론조사를 언급했습니다. 한평군에서 12월에 여론조사를 해서 입장을 정하겠다고 하니까 그걸 좀 지켜보고 있고. 군공항이 옮겨갈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군공항 이전 사업의 가장 강력한 동력이란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두 자치단체장들의 여론조사에만 지나치게 의존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 시도가 직접 또 자주 만나 토론하고 협상을 통해 통큰 결단을 하는 대신 여론조사에만 기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시도지가 갖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좀 바깥으로 드러내가지고 그 자체를 서로 논의를 하고 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먼저 여론으로만 한다면 그쪽에 양시도지가 갖고 이임을 하고 본인들은 뒤로 빠지는 그런 느낌도 좀 나고. 광주연구원의 이번 달 여론조사는 오는 21일 전후에 발표될 예정이고 전남연구원도 비슷한 시기에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 시도가 여론조사에 치중하기보단 군공항 이전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화가 필요한 시점인지 아닌지를 놓고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최근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한 지난 2018년 협약은 폐기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전라남도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광주시장의 발언에 대해 유감이라며 해당 협약은 전라남도가 한 번도 폐기한 적이 없고 시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꼭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공항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이전이라는 대원칙을 조속히 표명하라고 촉구하고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한평군에 대한 언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낮까지는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오후부터는 날이 흐려지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하늘은 깨끗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곳곳에 짙은 안개가 지나고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비가 약하게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후까지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밤까지 최고 40mm의 비가 지날
지나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기온도 높게 올라서 가을 날씨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5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고요. 한낮 기온은 25도로 어제보단 2도가량 낮지만 매우 포근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제94주년 학생 독립운동 기념식이 오늘 광주에서 거행됩니다. 국가보훈부는 오늘 오전 11시 광주 서구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에서 독립유공자 유족 등 350명을 초청해 타오르는 그날의 불꽃으로라는 주제로 기념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인데 최근 광주시에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중단하라고 정식으로 권고해 오늘 어떤 발언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광주와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지구 반대편에 위치해 있지만 거울처럼 닮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폭력으로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된 아픈 역사가 있다는 점인데요. 두 도시의 아픔이 국경을 넘어 연대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1976년 아르헨티나를 쿠데타로 집권한 비델라 군사정권. 이후 8년 동안 이뤄진 무자비한 학살 아래 7천여 명이 죽거나 다치고 3만 명이 넘게 실종됐습니다. 광주와 비슷한 비극적인 역사를 경험한 부에노스아이레스. 민주화를 이루고 40년이 지난 지금 고통의 역사를 기억하는 이들이 지구 건너편의 광주를 찾았습니다. 광주와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잇는 다큐멘터리 좋은 빛 좋은 공기가 5.18 국제포럼에서 상영됐기 때문인데 영화는 두 도시가 지닌 고통의 역사와 국가폭력을 투쟁을 통해 치유하고 회복하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Well,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the most basic thing that is common between Argentina and Korea, the pain of a mother is something universal. 특히 영화 속에 등장하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5월 광장 어머니회는 광주의 5월 어머니들과 닮아 있습니다. 이들은 군 정권에 의해 자녀들을 잃은 어머니들이 모여 만든 단체로 광주의 어머니들처럼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그 어머니들하고 자식을 잃은 우리 5월 어머니들하고 가슴 아픈 상처 이제 잘 아물 수 있도록 좀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지만 두 도시는 같은 감정과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국가폭력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5.18의 세계화와 국제연대를 위해 교류 국가를 넓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주로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 쪽 분들을 많이 인권에 대해서 했는데요. 또 다른 남미 다른 국가들과 같이 또 공유를 하고 아픈 기억을 잊지 못하는 가족들은 광주 5월 정신을 마음에 품은 채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5년 전 여수 금오도에서 차량이 바다에 추락해 아내가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보험금을 노린 살인이냐, 부주의로 인한 사고냐 각종 추측이 오갔지만 대법원은 남편의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변 도로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던 남성이 잠시 뒤 다시 나타나 바다 쪽으로 뛰어갑니다. 뒤이어 손전등을 든 또 다른 사람이 뒤따릅니다. 지난 2018년 마지막 날 밤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해 차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이 숨진 이른바 여수 금오도 사건의 CCTV 영상입니다. 11시 7분 집사람이 신고를 했어요. 두번 했지. 각시가 빠졌으면 어서 건질라고 물이 튀더라 해야 될 건데 그대로 와서 물이 튕기니까 꼬라 물이 튕기니까 젖었다고. 그게 말이에요. 당시 검찰은 숨진 여성의 남편이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차를 바다에 빠뜨렸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변속기를 중립에 넣고 혼자 차에서 내렸고 사고 직전 아내 명의로 상당의 보험이 다수 가입됐다는 점이 근거가 됐습니다. 남편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과 대법원은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살인 혐의를 벗은 남편은 곧바로 보험사 2곳 등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아내를 고의로 해쳤다며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보험사들이 남편에게 1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어제 2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남편이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원심 판단의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보험 수익자의 고의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판례 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들은 이에 따라 남편에게 보험금 12억 원과 함께 2억여 원의 지연이자도 지급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3,500억 원대 투자 유치를 구실로 민선 6기 광주시정을 농단했던 40대 사업가가 또 다른 범죄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2017년부터 수년 동안 미국 의료기기 업체에 투자하면 이민을 갈 수 있다고 속여 전문직 종사자 등 4명에게 43억대 투자금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49살 정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이와 별도로 지난 2018년 광주시에 3,2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제안했고 당시 광주시는 350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투자 유치라고 발표했지만 촌극으로 결론 난 바 있습니다.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가파르게 늘면서 정비와 주유소 업계가 불황의 그늘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변화된 산업 환경에 걸맞은 체질 개선과 업종 변화, 다양한 사업 접목을 이뤄내는지에 따라 생존이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동차 정비와 함께 타이어를 판매하는 한 업체입니다. 안 그래도 경쟁이 심한 업종인데 최근 경기 불황까지 겹치면서 찾는 손님이 줄고 있어 걱정이 큽니다. 더욱이 최근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고민은 더 깊어졌습니다. 전기차에는 없는 오일과 소모품류의 교환 정비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가뜩이나 준 손님이 더 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수익성이 저하되는데 입차율도 굉장히 좀 줄어들고 승용차라든지 여러 가지 차종들의 다변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력도 현장에서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지난달 말 현재 국내에 등록된 친환경 차량은 203만 5천여 대. 2021년 100만 대를 넘어선 이후에 2년 2개월 만에 1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런 전기차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서 배터리와 충전기 산업은 주목받고 있는데 반해서 엔진과 정비업은 소멸과 생존 위기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주상공회의소가 광주의 정비업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곳 중 1곳은 사업을 접는 등 56%가 주력 정비업을 바꾸겠다고 응답한 점은 전기차 시대의 명암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주유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가파른 유가 인상과 함께 전기차 시대로의 빠른 전환 등으로 인해서 매출이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유소들끼리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고 또 전기차가 보급되면서 그 일반 석유 관련 차량들의 판매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의 주유소는 2017년 12,000곳이 넘었지만 지난해 상반기에는 11,000곳으로 줄어서 한 해 평균 200곳 정도가 문을 닫았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와 함께 편의점과 카페, 공유 오피스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해 활로를 찾고 있지만 만만치 않은 설치 비용에다가 여전한 규제는 걸림돌로 남아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 변화된 산업 환경에 걸맞는 체질 개선과 업종 변화 여부가 생존이냐 고사냐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1조 5천억 원 규모의 여수 경도 개발 사업과 관련해 초등학교 이전을 위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사업자인 미래에셋 측은 초등학교가 이전된 뒤 주요 관광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인데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문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 대경도 선착장 인근에 있는 공사 현장. 초등학교를 짓기 위한 기초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도 개발을 맡은 미래에셋이 도교육청과의 협의를 마치고 경호 초등학교 이설을 위한 신축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준공 시점은 오는 2025년 4월. 초등학교가 이곳으로 이전하면 곧바로 주요 관광시설 건립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게 미래에셋 측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전 작업은 생각만큼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측은 5성급 호텔을 유치하기 위해 대형 호텔 브랜드 10여 곳과 접촉했지만 지방 중소도시의 낮은 인지도와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선뜻 나서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도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떠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지금까지 대안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미래에셋 측은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 개발을 자제하고 있지만 경도 개발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게 그룹의 기본 방침이라며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계획보다 지연된 사업이 더 늦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야만이 경도가 발전하는 겁니다. 어차피 진행한 공사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경도 개발은 오는 2026년 예정된 연륙교 준공 및 섬 박람회와도 관련돼 있어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경제계가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당장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한 요금 인상을 미룬다면 더 큰 규모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광주시의 인상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광주경영자 총협회도 성명을 통해 광주가 도시가스 요금이 5년 이상 동결되고 있는데 반해 전국 17곳 가운데 15곳 시도가 요금 인상을 결정한 만큼 광주도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다음 주 중으로 동결 또는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광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개월 만에 다시 4%대에 진입했습니다. 호남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3.6로 전달에 비해 0.4%,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3월 4.7%로 가장 높았던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다 지난 8월과 9월 연속 3% 상승으로 돌아선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사과는 68%, 토마토는 42% 크게 올랐고 휘발유와 유아동복도 각각 6.6%, 13.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에서 시내버스 개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버스 노선 개편을 한 지 석 달 만에 다시 바꾸는 일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변경된 노선이 부산시 강서구의회 의장이 사는 아파트를 경유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부산문화방송 김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말 운행을 시작한 171번 시내버스. 지하철이 닿지 않는 강서구 명지동에서 도심으로 가장 빨리 나올 수 있는 노선이라 많은 강서구민들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도입 3달도 안 돼 갑자기 노선 변경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주말에 하단으로 볼 일이 있거나 이럴 때 아이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할 때는 171번이 하단으로 가는 노선은 저희가 하나뿐이라서 주로 이용을 하고 있었고요. 평상시에는 171번 많이 이용하는 주 고객층이 아이들이 보통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명호구나 명호중 아이들. 명지동 아파트촌을 통과하는 1km 구간의 노선도를 바꾸자는 겁니다. 기존 노선과의 거리는 불과 250m, 겨우 한 블럭 차이인데 이 변경 노선은 특정 아파트를 경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강서구의회 의장과 시의원이 거주 중입니다. 너무 좀 어이가 없었던 게 박병렬 구의원이 살거든요. 결국에는 글로 가는 거예요. 며칠 전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강서구의회 의장은 구의원 자격으로 참석해 노선 변경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병렬 구의원이 갑자기 그 사람이 강서구 의장인데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딱 일어나더니 아니 이거 버스 타려면은 도로도 건너야 되고 불편해서 옮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서. 명지동이 지역구인 구의원이 개인 민원을 주장하러 나온 것 같았다며 주민들은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내려올 때 도로 여건이 좀 건너기 열악하다라는 의견을 하셨는데 이제 의원들이 경기이동 관할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이 사시는 데가 좀 공교롭게 또 좀 계셔가지고. 부산시는 이런 민원을 토대로 변경 노선 운행을 승인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구의원 말 한마디 이게 바뀌고 이런 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나고 이건 사실 갑질이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취재진이 입장을 듣기 위해 박병률 강서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구의원들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이들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버스 노선은 오는 4일부터 바뀔 예정이었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빗발치면서 강서구청은 부산시에 노선 변경안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뒤 도의원과 공무원, 민간업자가 노래주점에서 술자리를 갖고 폭행소동까지 벌어져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문화방송 홍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 유흥주점에서 걸어 나오는 한 남성. 밖에 있던 또 다른 남성이 주점에서 나온 남성의 멱살을 잡더니 발로 걷어찹니다. 제주시 연동의 한 노래주점 앞에서 폭행이 벌어졌습니다. 멱살을 잡고 때린 남성은 한 민간업자. 멱살을 잡힌 남성은 제주도의회 소속 모 도의원으로 해당 의원이 직접 112에 신고했습니다. 이 자리가 좀 맞는 자리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밖에 나왔는데요. 그래서 아마 제가 좀 나가달라는 그 요청에 좀 기분이 아마 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조사에 나섰지만 도의원과 업자가 서로 사과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사건은 현장에서 종결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현장에는 폭행에 휘말린 도의원과 업자 외에 다른 도의원 3명과 8명가량의 공무원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자 환경도시위원회 관련 부서 공무원들과 일부 소속 의원 등이 따로 회식을 했고 이어 자리를 함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에 민간업자가 동석하고 폭행 소동까지 벌어졌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제주도는 감찰 부서를 통해 사실 조사에 나섰습니다. 사실 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하는데 이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라서요. 일단 사실 확인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예. 제주도는 공직자 청렴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도의원과 공무원, 민간업자가 낀 부적절한 술자리에 폭행 소동까지 벌어지면서 따가운 시선과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오늘 낮까지는 맑은 날씨가 예상되지만 오후부터는 날이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지금 하늘 자체는 깨끗하게 드러나 있는 상태인데요. 곳곳에 짙은 안개가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구름의 양이 점차 많아지겠고 비도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후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지나겠고요. 남해안 지역은 오늘 밤부터 내일 밤까지 최고 40mm의 비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이 흐려지기 전까지는 기온이 높게 올라서 포근한 가을 날씨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15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고요. 한낮 기온은 25도로 어제보단 2도가량 낮지만 매우 포근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순천의 현재 기온 9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25도로 오늘도 역시나 일교차는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약한 비가 오락가락 지나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면서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